12페이지 고전산문 6 위경천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할 작품은 영웅소설 혹은 애정소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실제로 고등과정에서 많이 출제되는 갈래가 영웅소설이 가장 많다 그랬죠. 그래서 뭔가 이제 교재라든가 이런 데 보더라도 비중을 보면 영웅소설, 애정소설 비중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위경천전 등장인물 누구 나옵니까? 위경천 나오고요. 소숙방 나오고요. 위생, 그러니까 위경천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되고 있어요? 위생? 위생은 위경천이고 장군으로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위경천의 아버지가 장군으로 임명되어서 떠나기 때문에 장군 또한 위경천의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등장인물은 그 정도만 보면 되고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위경천과 소숙방이 서로 사랑을 하지만 이게 부모의 허락에 의해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맺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그리움으로 병이 들고 그 사연을 알게 된 양가 부모가 두 사람을 혼인시키기로 합니다. 이거는 좀 뭐랑 비슷해? 이생규장전 앞부분이랑 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뒷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특히 위경천이라는 인물이 어때 보여, 너네는? 이게 이 당시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막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슬픈 로맨스로 읽혀졌다고는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매력이 없어, 위경천이. 너무 아프지 않냐? 너무 비리비리하고 아프고 먼저 별 사건이 없어. 뭔가 전쟁에 나가서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몸이 아파서 전장까지 가다가 병이 깊어서 그냥 죽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아버지 따라서 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 가기 싫다고 가기 싫어 하면서 울면서 밥 안 먹어 이러고 있고 그거 누가 설득해? 부인이 설득하잖아요. 너무나도 매력이 없어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소설이기는 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내용은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굉장히 단순한 구조의 내용이고 내용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서술상의 특징만 찾을 수 있는 것 좀 찾아주실래요? 뭐 있습니까? 요약적 제시가 어디 있어요? 네, 여인은 소식을 듣자 약을 쓰지 않고도 홀연 병이 나았다. 이로부터 양쪽 집안이 끊임없이 소식을 주고받았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어 혼례식이 거행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요약적 제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공경했으므로 모두가 예의를 다해 이들을 대했다. 여기까지 전부 다 요약적 제시예요. 또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있어요? 네, 고사인용 있죠? 아까 그 요약적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 두 사람이 서로를 얻은 기쁨은 장석과 둔한향의 만남이나 배향과 운영의 만남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컸다 하면서 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있어요? 요약적 제시 어디? 요건 요약적 제시보다 그냥 상황 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약적 제시면 어떤 사건의 흐름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그 상황 설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서술상의 특징? 인물의 말하기 방식에서 어떤 특성이 있어요? 네, 설득하는 말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 부분에서 아빠 따라 가기 싫다는 남편을 아내가 설득을 하고 있죠. 아내가 설득을 하는데 말하는 방식, 설득의 방법이 두 가지를 근거로 들어 설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근거를 들어 설득하고 있어요? 그치. 그래야 한다. 남자로서 뭘 해야 된다? 입신양명을 해야 된다. 훌륭한 공적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어요. 유교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남성이 입신양명해야 함을 들어서 설득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근거는 뭡니까? 네, 아들 된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괴로움을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하면서 이것 또한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부모에게 효를 해야 한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신양명과 효라는 두 가지 가치를 내세워서 남편을 설득하고 있네요.
또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있습니까? 어디에 배경 묘사가 있어요? 군막에 달이 지고 피리 소리와 북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다라고 하면서 배경 묘사를 통해 배경을 통해서 슬픈 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서 배경 묘사를 통해 슬픈 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어요. 또 서술상의 특징에서 너네가 찾아야 되는 거가 뭐가 있냐면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제 역사적 사건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임진왜란이라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 특징적인 게 뭐야? 우리나라 배경이 아니죠. 중국 배경, 명나라 배경으로 하면서 등장인물들도 전부 다 명나라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사건의 계기가 되는 게 조선의 임진왜란이 배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역사적 사건이 배경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사실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A 부분에서 소숙방이 남편을 설득을 하고 있죠. 설득한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말하기 방식도 찾아주면 좋거든요. 설득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자신의 정서를 표출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설득을 하고 나서는 남편과 이별하는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어요? 비유적? 어떤 게 비유가 되고 있어요? 내가 망부석이 되리니 하면서 망부석,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뜰에 오동나무 잎이 지고 바닷가 기러기가 구슬피 울며 달빛이 섬도를 비출 때 누가 제 피리 소리를 들어주겠어요 하면서 청각적 시각적 심상 같은 거 사용하고 있고요. 새하얀 벽에 벌레만 울고 원앙새의 꿈도 차갑게 식어 저는 다시 애태우면 망부석이 되리니 이런 부분에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굉장히 생생하게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 제시하고 있어요? 자신의 소망 제시하고 있죠. 오직 난군께서 하루빨리 돌아오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소망까지 나타나 있네요. 그거 말고는 딱히 두드러지는 특징은 없습니다. 문제 갑니다. 1번. A를 통해 알 수 있는 소숙방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남자라면 전쟁터에 나가 적을 무찔러 큰 공적을 남겨야 한다. 그쵸? 마침내 큰 무공을 세워야 한다고 하더군요. 라고 되어 있어요. 난군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사랑의 마음을 지키며 난군을 기다리겠다. 애태우며 망부석이 되리니.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되면 난군은 학문을 수양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이게 없죠. 아예 내용이 없어가지고 문제 너무 쉽지 않냐 이거? 그냥 거둬주는 문제네. 난군과 좋은 인연을 맺자마자 또다시 이별을 맞이하게 되어 안타깝다. 어디 나와 있어요? 좋은 인연을 맺자마자 슬픈 이별이 또 찾아오는군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변방에서 고통을 겪을 부친을 도와 난군은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아들 된 사람으로서 아버님의 괴로움을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2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젊은 남녀의 사랑과 그리움, 예기치 않은 이별, 죽음으로 인한 비극적 사건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배경으로 남녀 간의 애정에서 비롯된 인물들의 심리적 정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위경천이 부친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권력으로 인해 개인이 고통을 당하는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실 반영 아니고요. 부당한 권력도 아니야. 아버지가 부당한 권력을 상징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소숙방과의 이별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답은 2번. 3번. 기억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꿈이죠. 답은 4번. 인물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는 장치가 되고 있다. 죽어서라도 어떻게 한 무덤에 묻히고 싶다. 소숙방과 함께하고 싶다는 인물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히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 3번. 명제경각. 한자성어 문제는 항상 고전산문이랑 엮어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우야, 맥수지탄 무슨 뜻이에요?
적수공건 무슨 뜻이에요? 현서봐, 적수공건 무슨 뜻이야? 윤서야, 적수공건 무슨 뜻이야? 가진 것이 없다 라는 거죠. 적수, 붉은 손이니까 붉은 손바닥이 그대로 보이는 거야. 맨손이에요. 공건, 텅 빈 주먹이에요. 빈 주먹. 그래서 가진 것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사고무침 뭡니까? 채은아, 사고무침 뭐예요? 너네 한자성어 다음 시간에 테스트합니다. 여기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 앞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사자성어 나와 있으면 전부 다 물어볼 거예요. 꼭 다시 체크해 갖고 오세요. 사자성어는 제발 사전 좀 찾으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